안녕하세요. 생존교정의 유소장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십견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찝힘 증후군,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에 대해서 오십견 증후군, 임피지먼트 신드롬, 동결견 증후군 다 증후군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어깨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견관절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구조물이 다 이제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뒤에 있는 견갑골, 앞에 쇄골, 그리고 이쪽 상완골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오십견이라 그러면 회전근개만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회전근개는 네 가지 근육밖에 없어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어깨를 지나가는 근육들은 엄청 많거든요. 상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견관절 복합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광배근도 그 어깨에 영향을 끼치고요. 어깨에는 명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찝어내기가 힘들고 그만큼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이고요. 팔이 잘 올라가려면 이쪽 관절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지만 뒤쪽 견갑골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서 같이 이제 협응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 대부분의 오십견 환자들이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8, 90%가 그런데, 견갑골의 움직임은 흉추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또 흉추는 목신경의 지배를 받고, 또 목이 일자목인 사람들은 또 허리가 같이 일자로 변해요. 등이 굽은 케이스도 있고, 척추 전체가 이제 평평하게 플랫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도 이제 거의 대부분 같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흉추가 잘 움직이려면 허리도 봐야 되고, 허리를 보려면 또 골반도 봐야 되고, 다양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몸 전체가 어깨 안 올라가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목이 빠지고 어깨가 말리고 그러면 이제 어깨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올리다 보면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찝히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팔을 안 올라가게끔 이제 석회화를 시켜버려요. 칼슘을 침착시켜버리기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성분들이 폐경기에 나타나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별다른 병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3개월이면 다 낫거든요. 3개월이면 다 낫는데,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가시겠죠? 병원에 가셔서 억지로 올라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막 당겨서 팔 운동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어깨가 더 상해요. 어깨가 더 상하게 되고, 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여기 아예 마취를 시켜서 아예 그냥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 팔을 이렇게 꺾어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고 또 이제 관절이 많이 상하겠죠. 요즘은 그런 방법은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깨 라운딩 숄더 된 거를, 어깨가 말려 있는 것을 좀 펴주고, 그래야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흉곽의 움직임을 만들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 있는 범위만큼 점차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 앞전의 단계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팔만 운동시키는 곳은 어깨가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오십견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여자분들은 다 낫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해요. 올릴 수 있는 범위만큼 다 올라가는데, 남자분들은 좀 달라요. 남자분들은 호르몬 변화보다는 긴 시간 이제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닳고 그런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는 약간 남성분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아프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꾸준히 오셔도 사실 여성분처럼 그렇게 끝범위까지 회복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팔이 안 올라간다고 이제 운동 같은 걸 막 시키잖아요. 수건 가지고 잡고 이렇게 올려라 하는 애들도 있고, 무슨 세라밴드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올려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가 더 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향해서 물 푸듯이 이렇게
아니면 그 우리가 싸대기 날린다 그러죠. 이렇게 싸대기 날리듯이,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대각선, 아랫 방향에서 대각선 윗방향으로 해서 손바닥은 천장 쪽으로 보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이제 뼈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안 그리고 여기서 90도까지는 괜찮은데 더 올려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끼어요.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어깨 골두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운동해 주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야지 안 아프고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뒤로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뒤로가 안 되거든요. 경찰이 이제 강도를 제압할 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팔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동작이거든요.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동작이기 때문에 굳이 뒤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옆에, 그 다음이 뒤에. 그것도 이제 순서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올리는 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팔을 옆으로 들어서 어깨를 이렇게, 대부분이에요. 보상작용 때문에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승모근이라든지 어깨 근육도 같이 이제 그쪽으로 구축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고요. 옆으로 올릴 때도 여기까지 올려서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보게 하고, 그렇게 올리면 훨씬 더 편하게 찝히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흉곽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흉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핀을 꽂았다고 치면 흉곽만 이렇게 가, 이게 흉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흉곽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고 이렇게 가서 끝점에서 한 1초 정도 버텼다가 반대쪽으로 1초 정도 버티고 반대쪽으로 이 동작을 한 10회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서 또 흉곽을 유지시켜 놓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끝점에서 1초 정도 홀딩하는 거를 또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흉곽을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팔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흉추 스트레칭, 고양이 자세도 좋고요. 흉추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앞에 뭐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흉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깨는 뭐 그냥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정도 손끝을 견봉에 대고 여기 끝으로, 주두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잡고 견갑골까지 크게 움직여 주시면서 이제 견관절, 이제 어깨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가동 범위만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고요. 견갑골 잘 움직여줘도 통증 없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쭉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팔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에서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코라코브라키알리스라고 오해완근인데, 어깨를 붙여보면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대각선은 위쪽으로 1점 정도 가시면 여기를 눌러보면 뭐 건 같은 게 하나 걸리면서 굉장히 아파요.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조금 힘을 줘서 조금 세게 눌러서 되게 아파요. 아픈 자리예요. 팔이 특히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엄청 아프거든요. 이쪽은 위에서 아래로 한 5cm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올려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올리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내측상과에 있는 그곳에 이제 여기는 골프 엘보일 때 치료하는 부위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여기도 굉장히 아픈데 세게 눌러서 마사지를 몇 번 해주시면 또 팔이 올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라 아무래도 좀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의할 점과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동작을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